업데이트 크기가 291.31MB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아 맞다, 이거 지원 안 되고 있었지 아직. 안녕하세요, 볼트입니다. 드디어 4달 만에 원UI 7 베타가 끝나고 정식 펌웨어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. 와 진짜 오래 기다리셨죠? 저도 많이 기다렸고요. 이게 늦게 시작한 만큼 늦게 끝난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좀 많이 늦었죠. SE25 시리즈가 나오고 나서도 2달 만에 진짜 원UI 7 정식 펌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. 이번에는 약속을 정말 잘 지켰어요. 약속대로 4월 7일 5시 조금 넘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지난번에 베타 6차 때 갤럭시 AI 기능까지 다 들어오면서 정식 펌웨어에서 크게 변한 거는 없습니다. 이게 6차 펌웨어 업데이트 내용인데 여기 빌드 버전을 보시게 되면은 YC2로 나갔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YC-G로 A, B, C, D, E, F, G 빌드업이 2번 더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갤럭시 AI가 포함됐던 베타 6차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969.44MB였습니다. 그런데 베타에서 이번에 정식 펌을 받게 되시는 분들께서는 업데이트 크기가 291.31MB이기 때문에 현저히 업데이트 용량이 적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업데이트 용량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업데이트 안내 내역에도 딱히 개선점이나 바뀐 부분들을 써있지 않고 원UI 베타가 잘 끝났다, 이제 정식 펌웨어로 운영된다 라는 정도의 안내문만 써 있습니다. 제가 정식 펌웨어에서 찾은 유일한 변경점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나와봐 설정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미디어 플레이어가 현재 모드랑 같이 아래로 따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미디어 플레이어가 이제는 실시간 정보에 같이 들어가 있다, 요 정도의 차이점만 지금 파악을 했고 나머지는 베타 6차에서 그대로 다 이어져 온 것 같아요. 심지어 이것도 베타 6차에서 이미 적용됐던 걸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S24 시리즈는 원UI 7 정식 펌웨어가 먹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내가 쓰고 있는 갤럭시는 도대체 언제 업데이트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. 업데이트 일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. 이번에 원UI 7 베타가 이루어지면서 베타 기간 동안에는 업데이트 로드맵에 관련된 공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4월 7일에 정식 펌웨어가 올라오자마자 같은 날 저녁 6시 46분에 바로 원UI 7 업그레이드 공지라고 하면서 업데이트 로드맵에 대한 공지가 뜨게 됐고요. 4월 7일자로 S24 시리즈랑 같이 업데이트된 모델들을 말씀드리면 S24 시리즈, 폴드 6, 플립 6, 폴드 SE까지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. 사실 폴드 SE 같은 경우에는 베타 진행도 안 됐었기 때문에 원UI 7 자체를 이번에 처음 먹는 거예요. 이제 4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폴드 5, 플립 5, 탭 S10 시리즈, S23 시리즈, S24 FE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하고요. 5월달에는 폴드 4, 플립 4, 탭 S9 시리즈, S23 FE, 폴드 3, 플립 3, A34, A35, S22 시리즈, 탭 S8 시리즈, S21 시리즈, A16, 퀀텀 5, 퀀텀 4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에는요 탭 S9 FE 시리즈, A53, A33, A25, A24, A15, 퀀텀 3, 점프 3, 점프 2, 버디 3, 탭 A9 시리즈, 탭 액티브 5, 탭 액티브 4 프로, 와이드 7까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원UI 7에 대한 업데이트가 모두 끝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정식 업데이트 자체는 4월부터 6월까지라서 조금 짧게 잡혀있긴 합니다. 전에는 원UI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반년이나 반년 넘게까지도 가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, 기억상.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3개월 내에 업데이트를 다 끝내버리겠다 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시작 시기 자체가 늦어서 그렇지 업데이트 적용은 금방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물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공지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일정 및 대상 모델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긴급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식 업데이트 이후에도 업데이트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일정은 이거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끝내기는 좀 아쉽잖아요. 제가 사실 저번에 원UI 7 베타 3차가 올라왔을 때 S25 시리즈에 탑재된 정식이라고 불리는 원UI 7과 S24에서 진행 중이던 원UI 7 베타 3차의 펌웨어 상태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원UI 7 정식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UI 7 최신 버전인 정식과 아직도 1월쯤에 머물러 있는 S25 시리즈의 원UI 7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S25 시리즈가 출시 이후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. 정식 출시되고 한 일주일쯤 뒤였죠. 2월 13일에 통화, 충전, 카메라 동작 관련 안정화 코드와 함께 구글 보안 패치가 적용된 간단한 펌웨어가 하나 올라왔었고요. 그 다음에 3월 20일자로 구글 보안 패치가 3월 1일자가 적용된 펌웨어가 한 번 더 나온 게 끝입니다. 이거 이외에 뭐 개선 사항이 들어가 있다거나 UI 개선 이런 게 있었던 거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. 그렇다고 해서 지금 S25 시리즈의 펌웨어가 완성형이냐? 그것도 아니거든요. 자, 그래서 진짜 정식이죠. S24 시리즈에 업데이트된 원UI 7 정식과 비교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충전 애니메이션이 둘이 완전 다릅니다. S25 시리즈의 충전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원UI 베타 1차의 그 충전 애니메이션과 거의 동일합니다. 그나마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원UI 7 베타 1차에서는 뒤에 퍼센트 표시까지 있었지만 원UI 베타 3차처럼 퍼센트 표시는 사라졌다
라는 것 정도만 지금 반영이 된 거고, 그냥 사실상 원UI 베타 1차의 그 애니메이션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원UI 7 정식 펌웨어를 보시게 되면은 충전 애니메이션이 훨씬 많이 개선이 됐죠. 이게 진짜 훨씬 예쁘고요. 더 부드럽고 바운스 효과까지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 모두 들어가 있죠.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동시에 보여드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원UI 7 정식 펌웨어가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쫀득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. S25 울트라가 메인이거든요. 지금 S24를 이제 테스트하느라고 쓰다가 S25로 넘어오게 되면은 항상 충전할 때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니까 충전 애니메이션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 뚱뚱해진 배터리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S25 시리즈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, 제 개인적인 호불호에서는 뚱뚱해진 것보다는 기존의 원UI 7 베타 1차, 2차에서 보여줬던 이 배터리 아이콘이 조금 더 호긴 해요.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상단바 아이콘들의 밸런스랑 비교해봤을 때 이 뚱뚱한 거는 혼자 조금 뚱뚱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게 있긴 하거든요. 상단바 아이콘들하고는 밸런스가 살짝 안 맞다 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. 3차였나요? 그때부터 이 업데이트 내역 알려주는 화면에서는 와이파이 신호세기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더 두껍게 바뀐 모습이 적용된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, 실제로는 아직까지 두꺼워지지 않았어요, 이 친구들이.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더더욱 안 맞아 보이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지난번에 베타 6차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충전 아이콘 번개 표시가 약간 우글우글해졌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, 이번에도 여전히 이 우글우글해진 거는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. 이게 정식 펌웨어인데 해결이 안 될 줄은 몰랐거든요, 솔직히. 원래 번개 아이콘 잘 뜨고 있던 거를 갑자기 뭔가 이상하게 잘못 건드리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, 하루빨리 이건 조금 픽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된 게 나우바에서 실시간 정보로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알림을 주는 거죠. 이렇게 미디어를 재생한 상태에서 홈화면으로 가더라도 정식 원UI에서는 원래 나우바가 뜨는 좌측 상단에 제대로 미디어 플레이어도 뜨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, S25 시리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. 알림창을 내리더라도 정식 펌웨어에서는 실시간 정보로 지금 미디어 플레이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알림창 상단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미디어 컨트롤이 가능한 건데, S25 시리즈에서는 아직까지 실시간 정보로서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림창이 아니라 빠른 설정창으로 가야 여기서 미디어 컨트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정식 펌웨어에서도 여전히 알림창과 빠른 설정창 모두 이 미디어 컨트롤이 존재하는 거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S24를 잠깐 쓰다가 S25로 넘어오면은 미디어 재생을 해놓고 이제 다른 앱을 쓰다 보면은 이거 나와봐 미디어 플레이어 왜 안 뜨지? 맞다, 이거 지원 안 되고 있었지 아직,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하루빨리 들어오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와봐랑 관련된 부분인데, 이렇게 나와봐를 펼치고 닫을 때 지금 정식 펌웨어에서는 우측에 있는 알림 아이콘도 정말 부드럽게 바운스 효과까지 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. 그런데 S25 시리즈에서는 아직까지 알림 아이콘이 단순히 이동을 할 뿐이지 애니메이션이 있거나 바운스가 들어갔거나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쫀득한 맛이 지금 없는 거죠. 이것 또한 S25 시리즈의 원UI 7이 베타 2차 기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데, 이게 베타 3차부터 생긴 애니메이션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S25에서는 지금 적용이 안 된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, 자, 그러면 이제 반대로 S25에만 아직까지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, 갤럭시 AI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쭉 내렸을 때 나우브리프는 여전히 S25에만 단독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갤럭시 AI 탑재 관련된 삼성전자 뉴스룸의 공식적인 보도자료에서도 갤럭시 AI의 하위 호환 기능들은 막 나열이 되고 있는데, 그 중에서 나우브리프는 쏙 빠져 있었기 때문에 원UI 7의 나우브리프 기능은 하위 호환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긴 했는데요. 정말로 정식에서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나우브리프는 S25의 단독 기능으로 있을 거다라는 거를 확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죠. 그런데 나우브리프가 나우바에 띄워주고 막 이러니까 보긴 보는데, 지금도 보시면 편안함만 보내세요 하면서 내일 아침에 알람 있는 거 하나 알려주고요, 내일 일정 하나 있는 거 알려주고요, 내일 날씨 보여주고 유튜브 쇼츠 보여주고, 이게 끝이에요. 자기 전에 띄워주는 나우브리프는 이게 끝이고,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나마 수면 측정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점수, 수면 측정 결과, 오늘의 운세까지 포함하는 이 정도 보여주는 거예요. 여기 설정 들어가서 보시면은 브리핑 받을 콘텐츠에 정말 훨씬 많습니다. 받을 내용들이. 특히 뉴스도 읽어드릴까요? 오늘의 운세도 봐드릴까요? 쇼츠도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? 약간 이런 나우브리프에서 바로 뜨는 게 아니라 다른 앱으로 넘어가서 봐야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다 보니까 나우브리프의 쓰임새가 그렇게까지 유용한가? SE25에서만 쓰게 할 만큼 킬러 컨텐츠인가? 라는 느낌은 잘 못 받았긴 했습니다. 하위 호환까지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아쉽다, 왜 하위 호환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기능인데, S25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갤러리 상세 정보를 들어왔을 때 더 자세하게 뜨는 상세 정보가 들어갔거든요. 실제 촬영한 렌즈, 슈퍼망원 렌즈라고 뜨고 115mm지만 10배를 당겨서 찍었기 때문에 230mm라고 실제 줌까지 뜨고, 동영상 같은 경우는 HDR로 촬영했으면 HDR 뭐 이런 표시까지 띄워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, S24는 여전히 기존의 갤러리 상세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충분히 하위 호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빠르게 안 돼갖고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. 이번에는 원UI 7 정식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버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베타
2차 때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영상마다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. 이렇게 일반 화면에서 AOD로 진입을 할 때 상단에 깜빡이면서 탁 빠지는 요 비네팅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요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잠금 화면에서 AOD를 갈 때는 버그 같은 애니메이션이 없이 깔끔하게 요 전원 버튼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요 애니메이션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일반 화면에서 AOD를 들어가게 되면은 꼭 요 상단바에서 한번 풀리는 이상한 비네팅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지운 인식으로 해제하면서 들어갔을 때 상단바 이렇게 한번 깜빡이면서 들어가는 거 동일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저만 신경 쓰는 걸 수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쌓여서 정말 퀄리티 있는 UI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리포팅하지 않은 사소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보면 보이는, 눈에 띄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S25 시리즈에 해당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S25가 막 나왔을 때 여러 핸즈온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 상태가 더 자세해졌어요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출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원유한 7 베타가 적용된 S24에서도 그렇고요.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해외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이게 모든 국가에서 지금 지원되는 기능이 아니라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 유럽에서 먼저 지원이 됐던 거고요. 그 다음에 2월 첫 번째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로 더 다양한 국가에 오픈이 되긴 했지만 그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미국과 인도에서도 더 자세한 배터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. 더 자세한 배터리 정보에서는 배터리 성능 최대치, 배터리 사이클, 제조 일자, 최초 사용 일자를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나중에 중고 거래할 때도 훨씬 유용하게 쓰일만한 그런 기능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왜 유럽에서만 지금 먼저 지원이 되고 다른 국가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지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하루빨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능이 확대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4월 7일까지 원유아이 7 베타 여정을 끝내고 베타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께서도 이제 원유아이 7을 누리실 수가 있게 된 건데 S25 울트라 사용자로서 작년에 출시된 기기보다 원유아이 7의 버전이 더 낮은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썩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도 명색이 지금 갤럭시 플래그십 최신 스마트폰인데 벌써부터 4월 지원해서 이렇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은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한 신뢰도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S25 시리즈도 하루빨리 원유아이 7 정식과 같은 버전의 원유아이 7 업데이트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.